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정책 기대감으로 115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2%가 넘는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3포인트가 떨어지면서 1126.8로 마감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2위 은행의 대규모 손실 예상 등 유럽은행들의 실적 악화가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악재로서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끼쳤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현대차의 파업 결의 내용, 또 정부가 발표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서 한강변에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 허용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 이번 발표로 약 3만여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김상용 기자로부터 정리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발표로 수혜가 가능한 단지가 상당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을 전략 정비구역으로 정하고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허용합니다. 또 망원과 당산, 반포, 잠실, 구의, 자양 등을 유도정비구역으로 정하면서 전체 32,788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의 분석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는 994가구, 강동구 5,100가구, 광진구 140가구, 서초구 13,427가구, 성동구 690가구, 송파구 1069가구, 용산구 2,368가구 등입니다. 네. 자, 서울시 이번 발표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에 급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가격 상승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 방침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실일대 아파트 가격이 반등에 성공한 것처럼 이번 발표에도 아파트 가격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109제곱미터형은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 방침 소식으로 10억 5천만 원에서 12억 1천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처럼 일시적으로 오른 가격대에도 사겠다는 매수 문의가 중개업소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선 중개업자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서울시의 발표가 한강변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호재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 밖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 이외에도 전략정비구역 등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나 주상복합 물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략정비구역 중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4개 사업장이며 전체 1,488가구에 달합니다. 이들 사업장은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와 한숲 이편한 세상, 성수동 힐스테이트, 마포구 합정동의 석유자이 웨스트밸리 등입니다.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와 한숲 이편한 세상은 각각 230가구와 196가구 규모로 오는 2011년 6월 입주 예정이고요. 성수동 힐스테이트 경우 오는 5월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115제곱미터형의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정도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합정동 석유자이 웨스트밸리는 2012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전체 617가구 규모입니다. 유도정비구역에서는 영등포구 당산동과 서초구 반포동, 광진구 구의 자양동, 송파구 잠실 등에서 분양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포에서는 레미안 퍼스트지가 오는 7월 입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당산동에서는 2010년 4월 입주 예정인 유보라 팰리스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상용 기자로부터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부가 해외 수출 경험이 부족한 1,5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요. 모두 2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이유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수출 전사로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정부가 줄곧 내수 시장에만 매달려온 1,500개의 중소기업을 수출 전사로 육성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올해 닥쳐올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수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최근 2, 3년간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가을 이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하루에 중소기업 15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모색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거나 해외 수출 경험이 없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은 1,500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모두 2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 전사로 육성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수출기업화 사업은 해외 수출 실적이 없거나 해외 수출 실적이 연간 100만 불 이내인 영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게 해외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수출 노하우를 제공하고 전체 사업 비용의 9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중기청이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모두 3,000개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돼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신청 업체들에 대한 현장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1,500개사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정된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수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우선 국제 비즈니스 과정, 글로벌 지역 전문가 과정 등과 같이 해외 수출을 위한 실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국어로 된 포장 디자인 및 해외 판촉용 홍보 동영상과 카탈로그 제작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이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시장 조사 및 바이어 알선, 해외 전시회 참가, 통 번역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 등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가 다 망라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밖에도 물론 금융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기청은 또 수출 실적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금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1,2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출금융 지원 사업은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신용장 이외에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 계약에 대해서도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연 4.74%의 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조기 접수를 시작한 2009년도분 수출금융 지원 사업에는 현재까지 48개의 업체에서 181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28곳 86억 원보다 신청 규모가 4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기업들 사이에서 경제난 해법을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로 고사위기에 몰린 내수 관련 기업이나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비교적 좁은 내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수출 기업으로서 성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유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생존의 문제로까지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주간 연속 2교대와 관련해서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안팎에서 물론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세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회사 측의 반응보다도 노조 내부에서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거세다고 하네요. 지금 같은 극심한 불황 속에 집행부 측의 쟁의 선언이 노조원 스스로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다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곽경호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초부터 파업을 결의했다고요? 네, 현대자동차 노조는 어제 열린 대의원대에서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쟁의행위 돌입, 즉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약 4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어제 대의원대에서 노조 집행부는 상당수 대의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장일치로 파업 결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여전히 파업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파업 결의로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중반까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발생 신고를 한 뒤 다음 주 말기는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는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파업 결의라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초부터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벌이려는 이유가 뭘까요?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회사 측과 합의했던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당초 약속대로 1월 중 전주 공장에서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현재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으로 돼 있는 생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주간 8시간, 야간 9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임금은 종전의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제도입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최근 자동차 업계의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대다수 생산 라인에 대해 감산에 들어간 상태에서 임금 손실 없는 제도의 시행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대신에 임금 조정을 통한 제도 시행을 협의하자고 노조 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방침이 제도 시행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회사에 대한 마지막 압박 수단인 파업을 결의한 것입니다. 네. 자, 지난번 수차례 현대차 노조에서 파업 결의를 할 때에도 노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던 적이 적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그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고요. 네,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대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는 방침이 정해지자 이 어려운 시기에 파업이 웬 말이냐는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울산공장 각 사업부 대표들은 어제 집행부의 파업 방침에 비판적 주장을 밝힌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울산공장 곳곳에 게시하고 집행부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5개 현장 제조직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파업 계획 처리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글들이 어제부터 수백 건씩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에서도 과연 이 파업 결의가 통과가 될지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이러한 노조의 파업 결의에 대해서 회사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물량 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고 현대차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제도 도입권으로 노조 측이 일방적인 쟁의 발생을 결의하는 것은 노사 공멸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즉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특히 노조가 실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 주장을 살펴보면 지난해 노사 협상 당시의 합의는 10시간 플러스 10시간 물량을 확보해야 2교대 시행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8시간 플러스 8시간 물량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물량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 놓인 탓에 이로 인한 제도 미시행은 단체 협약 합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이 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명백한 불법 파업에 해당된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곽경호 기자로부터 현대차 집행부의 노조 집행부의 파업 결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4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3.84포인트 내린 1126.8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은행들의 실적 악화가 부각되며 유럽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수급 면에선 투신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721억 원, 투신은 2,569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1,890억 원 저가 매수에 집중했습니다. 네, 자 건설과 조선사의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땠습니까? 컸나요? 네, 이날 금융감독당국은 건설사와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과정을 공개하고 퇴출 및 워크아웃 대상 16개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CN중공업, 경남기업, 풍림산업, 신일건업, 3호 등 총 5곳으로 해당 업체 주가는 일제히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종목 대부분이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한 것과 달리 건설업종 지수는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결정에 대해 느슨한 구조조정이라며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구조조정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는 과거에도 느슨한
구조 조정이 시장의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다며 당분간 구조 조정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지금같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자산가들은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꼽고 있다는 그런 조사도 나와 있군요. 네, 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액 자산가들은 여전히 주식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증권 PB연구소가 예탁자산 1억 원 이상의 고객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8%가 주식을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 수단으로 꼽았는데요. 이어 국내 펀드가 15.4%로 2위를 차지했고 부동산, 정기예금, CMA, 채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투자 기대 수익의 경우 5에서 10%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전체 20%로 가장 많아 눈높이가 크게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초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15에서 20% 미만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소식을 박혜욱 기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이어서 오늘의 뉴스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대주건설과 CN중공업이 퇴출됐습니다. 이 밖에 11개 건설사와 3개 조선사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확정됐습니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 샤넬 화장품이 국내 최대 백화점인 롯데백화점에서 철수했습니다. 롯데와 샤넬은 매장 면적과 위치를 놓고 6개월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EU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타결을 위한 8차 협상은 오는 3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방에 공장을 짓는 업체에 최대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창업투자보조금 규모는 60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입니다. 메리츠증권의 노승일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또 국내 한강변 재건축 관련 소식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우리 증시에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되살아나는 듯 하고 있긴 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락으로 마감한 오늘 장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월요일 어제 코스피 시장은 미국 경기 부양책 그리고 그 기대감, 외국인 매수세 이틀째 상승하며 1150선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말 미증시가 이틀째 상승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호전되며 국내 증시는 월요일 날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후 오바마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 기대감,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하며 1160선, 20일 2평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결국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하며 마감을 했고 지난밤 미국 증시 휴장과 유럽 주요국 지수 하락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하락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고스란히 상승분을 반납을 하며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아시아 주요국 지수가 하락한 것도 코스피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3.84포인트 하락한 1126.81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은 4.93포인트 하락한 358.19를 기록했습니다. 오전짝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베이시스는 축소가 됐으며 이로 인한 영향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가 됐으며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장중 한때 3,500억 원 출회가 되며 코스피 시장에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프로그램 매도가 규모가 2,990억 원으로 약 500억 원가량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접전 대비 약 12포인트를 끌어올리며 장을 마쳤는데요. 업종별로는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통합개발 소식에 건설 업종만 상승을 했을 뿐 IT, 금융, 조선주 등 전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하이닉스와 SK텔레콤, 포스코, 삼성전자, KTNG, 현대차를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눈에 띄는 특징주들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중에서 오늘 특징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입니다. 4분기 실적 쇼크 급락으로 일단 오늘 많이 상당폭 하락을 했는데요. 동사는 전일 2008년 4쿼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6,913억 원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3% 감소한 3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466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이와 관련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은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었다며 투자 의견을 매도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실적 호전 소식으로 낙폭 만회하며 강보합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동사는 금일 공시를 통해 작년 해외 법인을 포함한 전사기준 매출액이 3조 2,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7%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역시 전년도보다 각각 20.4%, 28.9% 늘어난 1,790억 원, 2,009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신성건설인데요. 네. M&A 기대감으로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회생 절차를 진행 중 신규 자금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회생 계획 인가 전에 M&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동산을 3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경남기업입니다. 워크아웃 우려 영향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건설사 구조조정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이틀째 하한가를 가면서 3호, 풍림산업 등 또한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히림과 GS, 현대건설인데요. 한강변 초고층 개발 허용으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특히 최근 제2롯데월드 베트남 PVN 프로젝트 등 초고층 빌딩 설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히림과 그다음에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유난히 오늘 건설 관련주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장을 분석을 해봤고요. 또 내일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도 있고 합니다. 아주 그냥 세계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시장이 그에 영향을 받아서 좀 좋은 쪽으로 움직여줄까요? 네, 맞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단 내일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미국 대통령 당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 발언과 의지로 네. 글로벌 증시는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드디어 내일 새벽 1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만약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상승 쪽으로 나타내준다면 코스피 지수는 오늘의 하락분을 감싸는 상승이 나오리라 기대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글로벌 증시가 심한 현재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연설에서 지금껏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발언을 했던 만큼
이날 취임 연설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경제 지표 2008년 4쿼터 기업 실적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취임 연설이 증시의 부담을 얼마나 희석시켜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취임 연설은 침체된 글로벌 경기와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네. 만약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상승해 준다면 코스피 지수는 베이시스 호전으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 유발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로 인한 지수 상승도 가능하다. 업종별로는 IT, 철강, 건설, 조성 등 고른 업종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목요일 날 스파이크의 모습이 나오고 금요일 날 상승을 줬습니다만은 이 상승분 준 중에서 지금 현재 걸리는 게 지금 5일선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5일선에 걸려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1선이 다시 61선 아래로 내려오는 그 데드 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고요. 만약 오바마 효과가 주어져서 상승해 준다면 일단 61선으로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 쪽으로 보면은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저점 60일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60일에서 지금 테스트 부분을 거치면서 금요일과 월요일은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죠. 오늘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저께 만약에 21선을 돌파하고 끝내줬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 위에서 일단 증시 자체가 버텨줄 수 있었는데 어저께 21선 터치하고 눌림목 주면서 내려왔던 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밑골이 달리면서 음봉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준다면 우리나라 증시 또한 우상향으로 접어들 수 있고 또한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 놓여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나 돌파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이 아무래도 시장에 호재로서 작용을 해서 앞으로 증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신지요? 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아차 20%, 현대모비스 20%, KT 20%, 현금 유지는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T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 대 KTFI 합병이 기정사실화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TFI 합병은 그 유선과 무선이 결합되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쟁사인 SK텔레콤도 긴장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KT와 KTF의 그 합병은 주가의 단기적 상승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바라봐야 된다. 현재 통신시장은 가입자의 정체성 그리고 높은 마케팅 비용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 경쟁에서 비롯한 통신 서비스 비용 하락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선과 무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인 IPTV와 와이브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향후 통신업종에 속해 있는 통신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IPTV와 와이브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네. 각 통신사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경쟁, 과다 출혈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마케팅 비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의 활용 능력이 통신업종에서 KT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KT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T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무선 결합이니 이제 통신과 방송의 결합이니 하는 어떤 시대의 변화에 지금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적 구조 조정도 좀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하고 있고 만약에 KTF와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그 이후에 기업의 어떤 체질이라든가 기업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KT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하신단 말이죠. 예. 지금같이 이제 자동차 업황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또 현대차는 파업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좋은 시각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그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거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일단 중장기적인 접근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그 단기적인 모멘텀을 찾으려면은 뭐 네. 조선주나 그다음에 증권, 금융, 그다음에 IT 부분에서 찾으면은 좀 더 빠르고 싶지만은 일단은 현대차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7%대에서 이제 10%대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전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의 미국 마켓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마켓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세계 글로벌 그 완성차에서의 순위를 판도를 바꿔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7%대에서 10%대의 진입을 역사상으로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본다면 10%대 진입을 한다면은 현대차 그룹의 기아차나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넷 자동차 업종에 관련된 주식들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6년도에 현대차가 10만 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그 이상의 프라이스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꾸준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 지금 현재 뭐 상황은 그다지 만만치 않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업황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네,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KT 세 종목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금 비중이 예. 한 40% 정도로 절반 못 미친단 말이죠. 예. 이 현금을 이렇게 어떻게 꾸준히 현금으로 이 정도 보유 비중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예. 지금 어떤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계속 투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일전에 그 KT를 20% 편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증시가 60일선을 회복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60일선에서 그 60일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주식 쪽으로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61선 밑에서 있었을 때에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가져갔지만 네. 61선을 안착을 했을 때에는 KT를 편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21선 다시 안착을 했을 때 21선 깨고 내려온 지금 현재 상황에서 61선에서 지지력 확인 후에 21선을 다시 회복을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또한 새로운 섹터로 다시 한번 그 현금 비중을 낮추면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세울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와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까지 함께 청해서 들어서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노승일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적의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시장 분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변종만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사이로 이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마음도 타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 장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연말 연초부터 꾸준히 올라주는 그런 장이 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반등세를 즐겨온 투자자 여러분께는 좀 힘든 시기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지금의 현 장세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의견이 먼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이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본과 대만 증시도 2 내지 3% 하락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1월 7일 코스피가 12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재차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 양상입니다. 코스피 1100포인트 선에서는 지금 1100포인트 선에서 공방 중이지만 조만간 61선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PBR 1배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어떤 사들에게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연말 연초에 우리 주식시장이 참 신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야, 이대로 쭉쭉 가는 거 아닌가라고 예.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발목이 잡혔단 말이죠. 주춤하고 예.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주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대감으로 좀 주식시장이 오른 측면에서 좀 그 기대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기대감이요? 네. 그다음에 현실이 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제2차 그 구제금융이 지원될 가능성, 그리고 국내에서는 구조조정이 좀 미온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과 유럽 등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가능성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2차 자금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도 조만간 2차 자금 지원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을 찾아가던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또 국내에서는 그 구조조정이 좀 더 미온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대주건설이나 CN중공업 등이 퇴출되고 건설사와 조선사 14곳에 대한 워크아웃이 발표되긴 했지만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그 강도가 약화되면서 구조조정 방향이 다시 부실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선회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화된 구조조정은 여전히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이게 구조조정 방향 자체가 부실기업을 좀 구제하는 쪽으로 강도가 좀 약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경제 후퇴 시기는 어떤 약자를 제거함으로써 미래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재구축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그 투자 대가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의 이런 구조조정 방향이 그렇게 옳다고 느껴지진 않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IT 기업들의 주가는 그래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가 반도체주들로 매기가 몰리면서 가격이 적지 않게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할까요? 네, 최근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한 과정에서 약간 순환매적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건설주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은행주가 상승하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특징은 IT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이제 IT 대형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이제 반등세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공급 사이드 측면의 재고 조정 과정에서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수요 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소비 지출에 대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경쟁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고 조정으로 인한 제품 가격 반등 또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니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제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취임식 자체가 어떤 주식시장에 상당히 그 호재로서 작용을 해서 우리 시장을 확 좀 밀어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요. 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내일이죠. 내일 우리 시간은 이제 내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과거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 취임식 당일은 주가가 대체로 상승했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9번 중에 7번 상승해서 취임식 당일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일로 시작했던 미국 시장이 오늘 밤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그 기대의 현실화 사이에서 반응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그간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이렇게 아주 중책을 맡게 돼서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땠을까요? 과거 이 경기 침체기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누구나 다 쓰려고 했었을 텐데 네. 그런 효과들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돼서 성공적으로 이게 반영이 됐었는지 그 역사를 좀 되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제 경기 침체기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 12월에 미국의 이제 NBER이라는 이제 연구소가 미국이 200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아직도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취임한 대통령들은 대체로 경기 부양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부양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임기 초반부터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후반부인 3년차와 4년차째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취임 첫 해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첫 해와 둘째 해 GDP 성장률은 약 3%와 0.5% 정도로 전체 평균치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전체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임기 초반부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주식시장이 대폭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GDP 성장률과 주식시장 모두 임기 초반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강한 모멘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 취임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직접 나타난다기보다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내일 모레 우리나라 이제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상당히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전망이 어떤가요?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전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2009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 등 전부 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낮춰 잡혀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시장도 그거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전망치가 지난번에는 한 2%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0%로 낮춰졌고요. 일각에서는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가 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주식시장엔 다소 뭐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처럼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내수가 전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가 돼야지 성장의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식시장이 물론 경기보다는 좀 더 앞서서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 모멘텀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돼서야 주식시장도 좀 반응을 보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기 전망이 뭐 상고 하저형이다,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대부분도 동의하는 상저 하고형이다라는 것을 대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이익 모멘텀은 상반기 이후에 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떤 주식시장의 형국을 보게 되면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어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또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반면에 이제 자꾸 이렇게 숫자로 드러나는 실적이라든가 뭐 경기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대보다 너무나 안 좋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또 악재로 작용하고 그 호재와 악재 간의 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 그 2기 경제침도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그런 새로운 또 리더도 또 미국이란 큰 나라에 새로 등장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호재가 또 악재보다는 좀 더 우세한 그런 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워낙 이런 실적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많이 밀릴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온 시장이란 말이죠. 네. 이런 시장은 이제 기대감이 무너지면 또 그 반작용으로 보다 이제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미국 경기 자체가 좀 회복되는 데는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지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떤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어떤 녹색 성장,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적 정책을 펴면서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혜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훈풍이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더 접어두고 생각하는 당분간은 좀 접어두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한 1천억 원 정도의 증시 안정자금 3차분이 내일 집행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미국 대통령 취임일 당일에는 주가가 좀 올랐다는 측면에서 내일은 우리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모두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도 주식시장은 모든 종목들이 상승한다기보다는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컸던 대형주 주식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길게 보면 주식시장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거는 기대에서 이제는 현실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스피 1100포인트 이하 구간으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보다 종목을 추려서 주가 상승률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전략으로 취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1200포인트 선을 돌파한 후에 계속해서 좀 불안정하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긴 관점에서는 다소 좀 조정을 좀 바꿔 가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좀 짧게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당선인의 어떤 취임이라든가 증시 안전자금의 집행 같은 것들 때문에 순간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번 반등 역시 조정 양상에서 나타나는 반등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기대는 좀 낮추어 잡아볼 필요가 있고요. 좀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지수대가 진입할 때까지 다소 좀 기다리다가 적당한 시기를 잡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투자 전략 방향까지 함께 조언을 청해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변종만 과장님의 도움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바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정책 기대감이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경제 지표 악화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치어들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월한 정책 기대감이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라면은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실물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로 어떤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아직까지도 다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의 투자자들의 생각이 오늘 증시에 반영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호재를 찾기에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지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